당신의 잇몸 속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임플란트 노예가 될 충격적인 미래, 알고 계십니까? 매일 양치하는데 왜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을까요? 왜 치과만 가면 수백만 원씩 깨지는 걸까요? 당신의 당연한 양치 습관이 오히려 잇몸병을 키우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치과 의사들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단돈 몇천 원으로 이 모든 비극을 막는 기적의 방법이 있습니다. 잇몸이 무너지면 치아는 물론 당신의 뇌, 심장까지 위험해진다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외면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썩어가는 잇몸을 살리고 싶다면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입안에 있는 치석이나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단순히 구강 문제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 질환균은 우리 몸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 중에서도 매우 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축에 속합니다. 이 세균들은 잇몸의 모세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며 우리 몸 안의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 질환의 위험도 3배가량 증가하고 당뇨병 발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조산의 위험이, 남성의 경우 성기능장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잇몸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히 치과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충치균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숟가락이나 컵을 함께 사용하거나 어른이 음식을 씹어서 아이에게 주는 등의 행동은 구강세균을 옮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 질환이라고 하면 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빠질 지경이 되어야 심각성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잇몸 질환의 초기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 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양치 습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잇몸에 염증이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가 나기 때문에 그 부위를 피해서 닦거나 치실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출혈이 있다면 그 부위에 세균과 염증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더욱 신경 써서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에 이가 시큰거리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는 건 역시 잇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잇몸뼈가 흡수되면서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치아 뿌리는 원래 잇몸뼈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잇몸 질환으로 뼈가 소실되면 감각이 예민한 뿌리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자극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잇몸 질환은 마치 암처럼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중한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건강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치 세차를 하듯 여러 도구를 활용한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차 전 물을 뿌려 큰 먼지를 털어내듯 식사 후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면 칫솔이 닿기 어려운 곳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적절한 치약을 사용하여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세차할 때 세제를 묻혀 부드럽게 차체를 닦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운한 느낌보다는 꼼꼼하게 모든 치아 표면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입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완벽하게 닦아낼 수 없습니다. 마치 세차 후 바퀴 휠의 틈새를 솔로 닦아내듯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다양하므로 본인의 치아 상태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가 나더라도 그 부위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손잡이가 달린 유아용 치실도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매 식사 후 모두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세면대에서 시간을 들여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과정입니다. 구강관리 도구 외에도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헥사메딘과 같은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이 약물은 소독 효과가 뛰어나 잇몸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글 하는 것보다 치간 칫솔이나 면봉에 묻혀 잇몸 염증 부위에 직접 바르거나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 치과 의사와 상의하여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굵은 소금으로 잇몸을 문지르는 방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굵은 소금 입자는 매우 거칠고 날카로워 잇몸에 상처를 내고 치아 표면을 마모시켜 시린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TV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일부 잇몸약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염증 완화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치과 치료 없이 잇몸 질환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진행을 막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약에 의존하여 치과 방문 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 역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치약은 종류와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히 향이 좋거나 미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보다는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치 예방에 중요한 불소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대 1500pp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면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약에는 치아 표면을 닦아내는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함량과 입자 크기에 따라 치아 마모도나 세정력이 달라집니다. 이가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잇몸 질환이 심한 분들은 부드러운 제형의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충치 예방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세정력이 있는 치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약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치과 의사에게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약을 추천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가피하게 치아를 잃게 되면 임플란트를 고려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이것이 만능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동일한 기능을 100%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자연 치아는 신경과 주변 조직을 통해 씹는 힘이나 음식의 질감을 느끼는 감각이 뛰어나지만 임플란트는 이러한 감각 기능이 떨어집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자연 치아는 통증을 느껴 피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감각이 둔해 손상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구조 특성상 자연 치아보다 음식물이 끼기 쉽고 관리가 소홀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여 결국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로 평생 여러 번의 교체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본인의 자연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과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권유하는 곳보다는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해 잇몸 치료나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면 꾸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므로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해온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만을 내세우는 광고보다는 의료진의 경험과 신뢰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병원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평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설치과 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설치과 보험은 가입 조건, 보장 범위, 면책, 기간 등 복잡한 약관으로 인해 실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차라리 젊어서부터 꾸준히 구강관리에 힘쓰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이나 기본적인 잇몸 치료 등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몇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임플란트와 같은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잇몸 질환의 심각성과 올바른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며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칫솔질 습관,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구강 세정기나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잇몸 건강을 크게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과 같은 초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